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물건은 매 신라 물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탄자를 비롯한 수많은 신라산 물건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752년 일본에 온 신라 사절단은 외교 사절로서의 임무뿐 아니라 무역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신라 사절단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752년에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면 신라라는 이름은 지명으로까지 남진 않았겠죠. 그것은 신라의 선박들이 빈번히 이곳을 드나들었고 또 그만큼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신라산 양탄자를 비롯해서 매 신라물에 적혀있는 100여 종의 물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서 구입한 이 물건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는 훨씬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9세기 일본 역사서인 속일본 후기에 의하면 해상왕 장보고의 무역선이 입항을 하게 되면 일본의 귀족들은 선금을 걸어 예약을 하는 등 이 신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요즘 사람들이 외제 물건을 선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라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였고 또 이들에게 신라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30여 장의 매 신라 물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신라 물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사카대 도노 하루유키 교수를 찾았다. 도노 교수의 분석 결과 신라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5위 이상의 고위 귀족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위 고하에 따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었다는 점이다. 즉 신분이 높을수록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で、一番この盛大にやられた貿易の様子がこの貝白木仏芸といいますか梅白木仏芸に出てくるわけですが、これはちゃんと奈良の都までやってきて、貿易が行われた。でその場合にまず政府が日本の政府が何を買うかということを決めていいものを買い占めるわけですね。でその残りのものは売りに出されるわけですけども、これもやはり貴族とか有力者が何を買いたいということを申請してで貿易が行われる。でその買いたい品物を書き上げて報告したのがこの古文書なんですね。 매 신라 물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 752년 6월 23일 작성된 문서다. 신청자는 종 8위로 귀족 집안의 가신인데 모두 43종류의 물품을 신청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향료 11종,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안료와 염료 7종, 그리고 인삼, 감초 등 약재가 6종이다. 말안장, 향로 등 기물이 8종, 잣, 양탄자 등 기타 물품은 모두 12종이 신청돼 있다. 이 가운데는 동남아와 서역의 물품들도 섞여 있어 주목을 끈다. 香料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たくさん含まれている。でこれは当時はもう自然にしかできないものですから、運んでくると非常に利益がある。でしかもあまりかさばらない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ものを特に選んで貿易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ね。 매 신라 물회에 나타나는 100여 종의 물건들은 정창원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창원에 있는 8세기 보물 중 상당수가 매 신라 물회 품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라금이다. 가야금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악기는 이름에서부터 신라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창원 유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보물 중 하나다. 신라 먹 또한 이름을 통해 신라산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정창원 유물 중에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신라 유물들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물건들이 많다. 초심지를 자르는 가위, 자개를 넣어 만든 거울, 이것은 서역 계통의 유리잔이다. 정창원에 있는 양탄자는 모두 50여 장으로 각양각색의 문양을 자랑한다. 정창원의 보물들은 생활용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들이 망라돼 있다. 신라산은 물론 동남아산 향료와 약초, 중국산 비단, 각종 페르시아 물품 등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품들이 신라를 통해 들어왔던 것이다. 白木の商人が持ってくる非常に国際性豊かな品物っていうのはですね、当時の日本の人々にとってはもう本当に憧れの的だったわけですね。だから非常にどうしても入手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と思うんですね。一応その非常に人気が高いので奪い合いになるわけですよね。みんな欲しいですから、品物の数は限られてますから。競争になってしまうと。でそれでその競争を調整するシステム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れは、各役所だとか貴族の家からですね、その何が欲しいという購入希望リストと、それに対して自分とこはこれだけの代金を払いますというね、そういうリストを提出させるんです、役所に。 이렇게 구입한 신라 물건들을 일본 귀족들이 귀하게 여겼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창원 유물 가운데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정창원에 보관된 천여 점의 유기 제품 중 하나다. 가반 세트로 불리우는 이 대접들 사이에서 신라 문서가 발견됐다. 그릇 표면에 상처를 막기 위해 넣어둔 것으로 구입 후 소중히 간직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역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숟가락 세트다. 신라에서 수출될 당시의 포장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이처럼 아껴야 했던 것일까? 8세기 일본 귀족들의 식탁을 재현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식기는 모두 신라산이다. 당시 일본 귀족들은 이처럼 신라 유기를 사용해 음식을 먹었던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에 나무를 엮어 숟가락을 대신 사용하던 시절 신라 물건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을 것이다. 朝鮮半島はスプーンの文化だと思いますけどね、それがもう古代からお箸だと思いますけど、基本はもちろんスプーンも使うことは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やはりその当時のそのスプーンを使う文化っていうのは白木のやや日本人からしたら少しハイカラなですね文化という感覚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そうするとやはり貴族なんかはやっぱりそういう白木製の容器を使ったりして食べてましたから、当然スプーンを使ったり。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신라 물건을 구매하고 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라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